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가 발표한 시정연설 복잡하고 길죠?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분명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나라 경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심각했어?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수출은 더디고 내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까지 다 올랐는데 정작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죠. 게다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 심지어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습니다. 자영업자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문을 닫고 중산층도 이제 생필품 고르며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그 중심엔 민생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이 말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표현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취임 첫날 대통령은 가장 먼저 비상경제점검 TF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첫 결정은 추가 경정 예산안, 즉 추경 편성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30조 5천억 원. 이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나라 경제를 보면 정말 한시가 급하거든요. 민간 소비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줄었습니다. 심지어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역대 최대. 연간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 중입니다. 취약계층 대출 연체율 급등 중입니다. 이대로 두면 중산층 무너지고 금융시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절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용과 민생 중심의 행동으로 해답을 찾겠다고 선언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정부가 준다던 소비 쿠폰 도대체 뭐고 누가 받는 건데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 아주 간단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소비 여력을 살려서 내수 경기를 다시 뛰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기본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약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사는 분들에겐 최대 52만 원까지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야. 15만 원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형편이 어려워요. 혹은 지방에서 살고 있어요.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비 쿠폰은 단순 현금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돼서 우리 동네 가게, 시장 같은 데서 쓸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추가로 6천억 원 더 넣어서 할인율은 높이고 발행 규모는 8조 원이나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을 살리자는 철학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지방일수록 더 혜택이 많아지게 설계한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기본 지급, 형편 어려우면 52만 원까지 가능, 지역상품권으로 연계 지역경제 살림, 지방엔 더 많은 국비 투입.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단발성 땜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민의 지갑이 열려야 시장도 돌아가고 소상공인도 살아난다는 게 핵심이니까요. 폐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 이번엔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게 문 닫으신 분들, 빚 때문에 매일 한숨 쉬는 분들, 이제는 뭐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 마음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예산도 5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인상이에요.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금액을 늘렸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됐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이분들은 실패한 게 아니라
시대가 너무 가혹했던 겁니다. 코로나, 고물가, 고금리, 게다가 시장까지 얼어붙으니까 열심히 해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113만 명 정도 되는 빚 상환 불가능 상태의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 아예 소각합니다. 말 그대로 지워준다는 겁니다. 다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실히 빚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분할 상환 기간도 늘려주고 이자도 감면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예요. 그리고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에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했죠. 결국 이번 추경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혼자 버티게 하지 않겠습니다. 폐업했다고 빚 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냥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쓴 세금이 다시 내 삶에 돌아오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정부는 말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얻은 성공엔 박수를 보내고 편법 특권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요. 경제도 민생도 정치도 결국 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 한 사람, 청년 한 명, 중산층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라는 거죠. 정책 하나하나가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추경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경제는 살리고, 소비는 돌리고, 폐업자는 다시 일어서게 하고, 취약계층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자. 이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건 말이 아닌 실행입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힘든 시기일수록 가장 필요한 건 함께 버티는 힘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 결국 나라 전체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사실 이런 정책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현실은 안 변하잖아? 하고 고개를 젓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동네 가게를 살리고 골목 경제를 움직였던 걸 직접 경험했죠. 이번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서 식료품 사고, 시장에서 반찬 사고, 동네 미용실, 카페, 약국 등에서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 몇 푼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요? 그게 희망자금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께 그 출발선까지 가는 최소한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번 정책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을 지고 살아온 분들이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떼고 은행 계좌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의 삶엔 진짜 인생 리셋 버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예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의 방향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현실이니까요. 이번 정책, 내 삶에 어떤 변화로 다가오는지 지켜보면서 함께 목소리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늘 그렇듯 우리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